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근본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지진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정부가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진의 공포 속에 지진 피해 이재민 대피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았습니다. 포항여고 방문을 시작으로 흥해읍 대성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는 등 피해 현황을 살피고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피해가 난 포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포항여고를 깜짝 방문해 어제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당초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지진 발생 9일 만에 찾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진으로 수험장이 파손돼 불안한 상태에서 수능에 임하면 포항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해 불공정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며 수능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포항 지역 1%도 안 되는 우리 포항 지역 학생들 안전 또 어떤 공정함 이런 것이 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연기 결정을 내렸는데 이어 지진 피해로 붕괴 우려가 있어 폐쇄한 흥해 대성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복구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격려했습니다. 이미 지금 연안상으로도 재건축할 연안이 됐고요. 이번에 또 안전에 문제가 생겨 있으니까 문제는 뭐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포항시가 그런 또 경계성하고 그런 또 문화재 보호라든지 구경하고 다 이게 도와시킬 있습니다. 이어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 이재민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당 기간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토양 액상화 문제 조사, 정신적 상처 상담 치료, 임시 거주시설 기한 연장 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포항 지진 피해 금액이 9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포항시가 잠정 집계한 인명피해는 77명이며 이 중 1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이 400여 건에 532억 원이며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이 2만 3천여 건에 382억 원입니다. 이재민은 1,300여 명으로 흥해 실내체육관 등 13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 진앙 주변의 액상화 현상 조사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개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화 조사는 당초 8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고 시추를 통해 확보한 지질 샘플과 그동안의 건설업체들의 시추 자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상화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구와 기상청 등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늘까지 포항 진앙 주변 집안에 대한 현장 시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여진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이재민 대피소에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피소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 500여 명이 일주일째 생활하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200여 개의 텐트가 2층까지 차려져 있습니다. 천장에는 대형 스피커와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진이나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노약자를 포함해 수백 명이 대피해야 하지만 출입구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열도 이것들을 해놔야지요. 그게 참 저가 아닌겨 그래. 중앙의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들은 이렇게 대피소 통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모두 잠겨 있습니다. 또 다른 대피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출입구가 여러 개 있지만 모두 막아버려 한 곳만 남았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한 텐트 통로도 한 사람이 겨우 걸을 수 있을 만큼 비좁아 도리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로가 복잡하니까 좀 더 넓으면 좋고 신발 벗는데도 좀 복잡하게 합니다. 만약 재차 지진이 온다면 우리 나가기가 힘든다.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난 15일 지진 이후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뜻하지 않은 큰 혼란이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전체 이주 대상 252가구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60세대가 새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깁니다. 지난 22일 대동빌라 22가구가 LH 장량 휴먼시아 아파트로 이사한 데 이어 오늘은 대성 아파트 23가구도 휴먼시아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동빌라 9가구가 오천 부영 아파트에, 대성 아파트와 대동빌라 6가구가 오천 보광 아파트와 연일 대공하이츠에 각각 입주합니다. 포항시는 국토부와 LH, 공인중개사협회의 도움을 얻어 1억 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무담보 전세임대 물건을 확보해 나머지 이재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선 이사 후 계약을 원칙으로 이른 시일 안에 순차적으로 이재민 이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포항의 강진 피해를 겪은 10여 개 아파트 가운데 대성 아파트가 사용 금지 조치된 반면 다른 곳들은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은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논란이 일자 정부가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강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외벽 곳곳이 부서지고 아파트 바닥면에서는 집안 침하 현상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실내 벽체에도 큰 균열이 발생했고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행정기관의 조치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꾸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거 안전하다고 균열 간 자국이 더 심해지는데 그럼 시장님께서 이거 돌아가가지고 살아보시든지요. 또 다른 아파트도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인적은 찾아볼 수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던 주민들마저 계속되는 여진에 아파트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여진이 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 안 한다는 거죠. 불안해서 이거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지금 이삿짐 날르고 있어요 좀. 이처럼 사용 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아파트는 모두 10곳에 이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2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사용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번 조사도 정밀 안전 진단은 아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정밀 안전 진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피해의 내용과 보수 보강의 가능성 및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비용들이 아직까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강진 피해를 입고도 주거 가능 판정을 받은 이재민들. 정부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지진과 인근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밀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폐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밝혀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16,0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고 지열발전소 건설 중지와 폐쇄를 요구하는 제안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구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포항시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학교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예비비 157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지진 피해 학교 148개 기관 중 1차 긴급 복구비 30억 원을 투입한 이후 추가로 85개 기관에 자체 예비비를 들여 복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 이후 교육부와 민관 합동 안전점검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8개 교사동에 대해 긴급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개축이나 보강 등을 추진합니다. SK그룹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하고 관계사별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ENS와 자회사인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어제 포항시에 성금 7천만 원을 전달했고 SK텔레콤은 대구 지역 직원들이 포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K건설은 포항시 요청에 따라 지진 현장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한 구조기술사들을 파견했으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와 인력을 지진 복구 작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와 새마을회는 오늘 종합운동장에서 회원과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만 폭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주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홀몸 노인, 소년, 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3,500박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주택과 상가가 2만 2천여 곳에 이르고 있지만 수리와 복구 인력이 부족해 피해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에서는 주택 2만 1,000가구와 상가 1,400여 가구에서 포항시 추산 3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응급조치로 낙하물과 콘크리트 잔해 제거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